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K8의 실내 디자인 설명 및 새로운 낯선 남자에게서 그녀의 향기가 났다라는 광고처럼 낯선 세단에서 전기차 CV의 향기가 났다라는 부제를 선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우선 K8 출시를 얼마 남기지 않았어도 많은, 아니 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기대감을 갖게 하고 실내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 또한 공존합니다. 우선 많이들 같은 실내 이미지를 접했겠지만 좀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설명을 한 후 기아 CV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장착했지만 이게 하나의 통째로 쭉 이어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닌 12.3인치 크기를 두 개를 잘 이어붙인 커브드처럼 보인 디스플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런 남과는 좀 더 다른 것을 좋아하기에 매우 잘 공략한 것 같네요. 만약 삼성 게이밍 모니터처럼 하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나왔다면 바로 K9 페이스리프트고 뭐고 팀키라는 것이고 지대로 빽빽을 날리는 거죠. 현대의 고급 브랜드로 나온 제네시스 G80에도 영향이 가는 것과 단가 문제가 있죠. 단가 문제. 이상하게도 모든 차들이 보면 벤츠가 유행시킨 콕핏 디자인에서 다같이 단합하듯이 12.3인치로 비슷한 이유, 납품하는 부품의 납품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나은 디자인에서 조정했다간 납품하는 곳에서 더 비싼 단가를 적용해버리면 차값에서도 영향이 가기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윈윈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간 아쉬운 게 현대의 UI와 UX 디자인, 뭐 타사도 그렇고 다 비슷하죠. 하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MIB3를 다 같이 쓰지만 각 메이커마다 그리고 차급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도 조금씩 다른데 현대 기아차에서 아쉬운 점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 보인 아이콘과 아반떼의 단색 아이콘의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차별감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죠. 내연기관차도 점점 고급 모빌리티를 지향해야 하는 시대이기에 전기차와 다르게 구형 GPU나 AP를 더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올 듯합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매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최근 AP 같은 경우 그래픽카드와 같이 장착되는 통합 칩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에서 램이나 그래픽카드가 딸리게 되는 순간, 한계점이 빨리 임박해오는 순간 멈춰버리고 버벅이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리붓 현상이 생기게 되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자꾸 전자화가 늘어나는 내연기관차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증상이 최근 많이 생긴다고 봐야죠. 일전에 소나타2 차체로 소나타3와 마르샤의 엔진 CC나 세팅량만 약간 다르게 해서 내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차에 들어간 칩셋 또한 같았죠. 마르샤 차체가 소나타2 차체와 같고 심지어 스트럿바까지 같은 점은 실내의 고급화만 해서 외관만 다르게 해서 내놓은, 그래서 역사 속으로 빨리 사라진 차량이죠. 여튼 이런 것처럼 그런 UI와 UX 경험 환경엔 아쉬움이 드는 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새롭게 적용한 3포크 방식의 기아 핸들. 스티어링 휠은 기존 2세대 제네시스의 올드한 포스포크 방식보다는 낫지만 그랜저에 변형된 포스포크 방식보다는 좀 투박하고요. 가운데 홈커버를 작게 만드는 게 최근 추세거나 아니면 제네시스처럼 디자인의 방식 자체가 새롭게 적용된 점과는 약간 다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실내 전체의 레이아웃에서 제일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우드 그레인과 마찬가지죠. 좋다고 할 만한 부분은 센터 패시아의 간결한 라인과 동작 방식 및 비상등 위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기아의 K 시리즈는 센터 패시아만큼은 BMW를 표방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1세대 K9은 대놓고 5 시리즈와 매우 흡사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하드한 승차감 역시 표방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름 새로운 고급화를 선언한 기아의 레이아웃 디자인이 잘 녹아드는 현대의 서자 느낌과 아류작 느낌이 아닌 그만의 개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센터패시아 에어벤트 위에 가로 일자 형식의 디스플레이는 터치식으로 작동되고요. 오디오나 멀티미디어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 시 양 옆에 작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에서도 고급 세단을 구매하는 층이 많아지고 특히 K7 같은 경우에도 30대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린 차종이기에 이런 젊은 변화는 매우 좋아 보이죠. 사운드 시스템에서 공조 온도 조절을 할 시 원터치로 변경하여 다이얼로 온도 조절 및 음성으로 창문과 온도, 멀티미디어와 내비를 컨트롤할 수 있기에 사용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 뒤로 패들 시프트가 보이고
조사각이나 트렁크 및 TCS를 끄는 버튼 역시 그저 투박하게 생긴 것이 아닌 상당히 깔끔하게 한 모습과 메모리 시트를 1, 2 셋으로 나열한 것이 아닌 1, 2, 3로 3명까지 지원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생선 비늘, 아니 좋게 말해서 용비늘 같은 형식의 마루모 디자인으로 디자인 기조를 맞춘 점 또한 디자인의 기아라고 할 만큼 인상이 깊습니다. 기아에서 제공한 실내 사진에는 대시보드나 전면부에 무드등이 있지가 않고요. 스피커 뒤와 도어 내부 손잡이 겸 작은 수납폼에서만 빛이 나는 모습이 보이죠. 예상 외인데 기존 K7의 무드등도 그렇고 전면부에서 상당히 아끼는 모습을 보였죠. 간결해진 센터 패시아를 두르거나 아니면은 터치 형식 공조 디스플레이 뒤로 지나가는 일자 형식으로 제공도 안하고 온갖 우드 시트지에 플라스틱으로 덮은 방식이라 가뜩이나 우중충한 대시보드 형상인데, 네, 원래 무드등의 취지가 간접식으로 약한 빛을 내는 그런 거라지만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잘 팔리는 그 포인트 요소는 그랜저가 앞선다고 보이고요. 뭔가 갑자기 우드의 느낌이 그랜저로 가야 할 것 같고, 오히려 그랜저의 조선 E클래스 같은 모습의 인조가죽 형식이나 하이그로시가 K8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타사보다 혁신을 강조한 가로의 긴 커브드 형상의 디스플레이와 간결하고 터치 방식의 센터 패시아, 그리고 새롭게 적용한 젊은 방식의 기어노브와 센터 콘솔까지 이렇게 잘 해놓고 응?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우드 그레인으로 도배된 모습이죠. 너무 젊은 감각인가 싶어서 한 것이라고 하기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 인테리어를 보면은 정말 버튼류가 많이 있지만 어색하지 않은 간결함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무드등 및 눈으로 보기엔 더 좋아 보이는 방식의 재질감까지 잘 연출했는데요. 저 부분은 선택 사양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 눈여겨볼 점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소렌토에도 달려 나온 것이라 큰 이질감은 없겠지만 그보다도 암레스트에 팔을 기대고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UX 디자인이 새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로 일자로 떨어지는 형식이 아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4개의 버튼을 보다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죠. 이 4개의 버튼은 좌측 상단부터 우측 방향 순서대로 드라이브 모드와 어라운드 뷰, 스위치 및 오토 홀드, 주차 센서와 자동 주차 보조에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기어노브 아래로 따로 있습니다. 니은자로 꺾여진 암레스트 오른쪽에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및 통풍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핸들 열선이 여기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무래도 열선 관련된 조작 버튼을 다 몰아넣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랜저는 컵홀더가 슬라이딩식 덮개가 따로 있어 사뭇 더 고급스러운 및 미사용 시 간단하게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는 모습인데 반해 그랜저보다 더 고급스럽게 나왔다고 표방하면서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1열 암레스트는 그랜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이죠. 더 고급지다 라는 것은 크기와 퀼팅 시스템 및 가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기준인 듯 하네요. CV와 비슷한 점에 대해서 말하려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그랜저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메르디안 오디오를 적용해서인지 A필러 안쪽에 작은 서브 우퍼 형식의 스피커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비교되는 부분은 그랜저는 인조가죽으로 뒤덮은 모습이어서 일전의 가격 대비 좀 많이 아쉽다, 제네시스의 실내 고급화 밀어주기다 라는 식이었는데, 대시보드 아래 송풍구 바로 밑에 라인부터 적용되는 우드 그레인, 과하면 지나치다 라는 말이 잘 어울리죠. 오히려 우드 그레인이 아닌 비늘과 좀 잘 어울리는 카본 파이버 같은 형식과 인조가죽 아니면 알루미늄 느낌과 잘 어울리게 하고 우드 그레인은 포인트 요소로만 넣었다면은 차별된 고급화, 그랜저보다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 젊은 느낌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전 실내 전체의 통일성이나 레이아웃 및 UX 경험 디자인 역시 그랜저가 한 수 더 우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를 보면 E클래스의 실내 구성과 무드등, 아테온의 공조 방식을 표방한 게 좀 티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의 긴 선율처럼 이어진 공조 라인과 그 아래로 정갈하게 이어진 조작 버튼, 그리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공조 조작 방식과 그 아래로 다시 가로로 통일되게 이어진 버튼류, 그 밑으로 아예 버튼식 기어 조작과 수납 공간, 그리고 나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나열되어 매우 간편하면서도 익숙한 방식을 제공하기에 상당히 깔끔함을 연출했는데요. K8은 각각의 표현 방식이 그랜저보다 더 낫고 신제품의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부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는 죄송하지만 제 기준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음성 컨트롤의 자연어 인식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우선 버튼을 찾기 마련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따 틀어줘, 동승석 열선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만무하고 데이트하는데 센스있게
열선을 틀어주겠다고 동승석 쪽 컵홀더에 음료가 있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하면서 틀기에는 어색한 사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손길일 수가 있겠고요. 여튼 오토홀드 버튼, 시동을 끄고 다시 켜도 자동으로 보통 최근엔 작동이 되는 방식인데, 어차피 그럴 거면은 전자식 파킹 버튼 아래로 위치하는 것이 더 편하고, 기어 노브 위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나 어라운드 뷰 버튼은 스티어링 휠 홈커버가 저리 큰데 저기 아래쪽에 하나씩만 추가해도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이너가 컨셉을 가지고 스케치한 후 엔지니어와 조율하여서 저렇게 했겠지만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GV80보다 더 크고 그랜저를 뛰어넘는 크기와 옵션의 차를 만들어도 보여주는 그리고 상징성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외적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에 어떤 젊은 혁신을 일으켰지만 우드그레인의 도배로 인한 젊은 사람이 과거 90년대 초 어깨뽕에 슈트를 입은 느낌이랄까요? 여튼 이 K8을 보면 얼마 전 아이오닉과 CV의 스파이샷으로 볼 수 있는 실내 차이의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맞았던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듀얼 12.3인치 적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 당시의 영상에서는 약간 꺾이거나 방향성이 운전자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K8과 같은 방식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전자식 다이얼 기어 위에 있는 버튼이 K8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나열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버튼의 위치나 개수도 4개로 동일할 듯 하고요. 시동 버튼은 하단에 있는 점은 K8과 다른 부분이죠. 다만 K8은 송풍구의 위치가 위아래로 다르고요. 새롭게 공조와 멀티미디어 및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터치 방식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 및 물리적 다이얼을 적용하여 편의성을 높인 부분은 K8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른 점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무드등이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고요. 센터 콘솔 부분의 연결점이 다른 부분이죠. 아이오닉 5와 기아 CV의 다른 점이 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시동 버튼이 센터 콘솔에 있고 전자식 다이얼 기어 방식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SBW 기어 조절이 있으므로 아이오닉 5처럼 앞, 뒤로 센터 콘솔을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이죠. 다만 아이오닉 5보다 좀 더 고성능 및 주행거리가 긴 부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스티어링 휠은 K8과 다른 투 스포크 방식이 스파이샷으로 잡혔지만 자세히 보면은 핸들 아랫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스포크가 사라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오닉 5와 다르게 신형 로고가 홈커버에 달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죠. 이유는 현대는 고성능 브랜드 N을 갖지만 독립적인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요.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독립시켜서 위로 올렸으며 아이오닉 또한 전기차 전용의 독립 브랜드로 가는 방향으로 했지만 아직 기아는 그런 것이 없죠. 유럽에서는 GT라인 버전을 제공을 하고 유럽 전략형 모델인 시드 역시 매우 잘 나가고 있지만 브랜드 네임에서 현대에 밀리는 부분이 크고요. 아직도 서자의 꼬리표는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새로운 브랜드 로고로 처음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이기에 더욱 K8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K8 대시보드에 있는 HUD와 같은 방식과 크기로 CV 역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대시보드의 형상까지도 같을 것이고요. 다만 전기차이고 좀 더 젊은 층에게 어필해야 하기에 K8의 우드그레인 시트지를 엎은 형식이 아닌 일반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자꾸 K8의 우드그레인을 언급하느냐? 자, 포지션 대비 물성이 좀 너무 아쉽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경쟁할 모델은 토요타도 아닌 렉서스 ES와도 많은 비교가 될 듯한데요. 뭐 하이브리드 이런 라인업에 다른 것을 떠나 아까 언급한 K8이 그랜저와 다르게 나아갈 방향성은 렉서스 ES와 기조를 비슷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뭐 이상한 주행 모드나 트랙션 컨트롤을 변경하는 것을 더듬이같이 하라는 것이 아닌 우드그레인을 포인트적 요소로 쓰되 리얼 우드그레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 K8의 우드그레인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과거에 빛나는 하이그로시 같이 반짝이면서 빛나고 붉은 빛을 띤 우드그레인보다 더 차분하고 고급 나무를 쓴 듯한 부분이 보이지만 제대로 된 물성의 우드그레인은 그 결이 눌려서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닌 결이 3D처럼 입체감이 좀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은 K8의 동승석의 우드그레인을 보면 비늘 패턴을 일부러 제공했는데 이는 일반 원목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가공을 통해야 하는 점인데 솔직히 이 부분이 정말 K8이 5m가 넘는 길이를 가진 대형급 세단에서 과거 심슨에서 비쌌던 오마이 기아 시절의 답습을 하는 듯한 그런 물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트지 느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현대나 기아는 좀 타사와는 다르게 실물보다 이미지를 더 못 뽑아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나무의 결처럼 단순 이미지로 표현하기 힘든 심도 깊은 부분은 ES처럼 물성을 높이되 포인트 요소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뭐 지향하는 급이 다르지만 기아는 보급 브랜드가 없기에 렉서스 ES와 비교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튼 K8에서 보여주는 여러 요소들이 기아의 첫 전동화 전용 모델인 코드명 CV에서 보여줄 것이 확인되었고요. K8의 완전 공개된 실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실제로 출시하고 옵션표까지 다 나와봐야 알듯하죠. 그랜저를 넘겠다고 하지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잠시 6개월에서 1년 천하 정도가 되겠고요. 그랜저 역시 5m가 넘는 부분을 보일 것이고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의 위치를 다시 차지할 것이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크기를 제외한 현재 모델로도 충분한 비교 대상이 될 것이고 K8은 생각보다 인상폭이 좀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랜저 역시 새롭게 바뀌는 순간 단순하게 200에서 300만원 인상이 아닐 겁니다. 이는 너네 유튜버들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가 아닌 GV70도 그렇고 GV80도 그렇고 가격대 포지션을 우선 잡고 나서 수입차와 많이 차이가 안 나도 인기몰이를 할 것을 알기에 또한 AS 센터의 이점 및 옵션과 더 높은 사양을 제공하는 것에 차별점을 둘 것이 보이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021년 1분기 내연기관의 대표 관심을 받는 세단 K8과 올 7월에 출시 예정으로 알려진 기아 전기차 CV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실내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서로 각기 다른 연료의 라인업에 2021년 시작을 알리는 선발주자로서 과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일지도 출시하는 날까지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는 명칭을 빼고 단순히 2.5 엔진 이런 식으로 새롭게 명칭을 시작했지만요.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 항상 더 잘되는 한 해가 되길 빌며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광고 시청 하나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